이제 미국 주식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FOMC 회의가 있고 빅테크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 주 중반부터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이벤트들을 앞둔 지금은 약간 관망세, 약간 눈치 보기 이런 흐름이 주 초에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그랬습니다. 약간 관망세도 있었고 약간 아직까지 방향성을 딱 가늠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월요일장 개장 전에 대형 이벤트 하나가 있었죠. 나스닥 100, 이 지수 리밸런싱.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우려가 좀 있었어요. 이게 그 빅테크들의 비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이 뭐 주가 하락을 주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어제 또 월가의 의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미 2주 전부터 예고가 됐던 사항이고, 과거에도 봤을 때 이렇게 지수 리밸런싱이 됐을 때 타격이 또 크지 않았었고, 뭐 이런 부분들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수 보시면 다우존스 0.5% 올랐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제는 2017년 2월 이후 최장 랠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까지 기록 한번 세우나 보자 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다우존스는 계속해서 이런 기록 경신 언제까지 갈지 한번 큰 눈 크게 뜨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도 0.4% 올랐고 나스닥 지수, 우려했던 나스닥 지수도 0.2%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25, 26일 FOMC가 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이 금리 이번에는 25bp 인상을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단서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근데 회의를 앞두고 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관련해서 뭔가 내부 고위자들의 어떤 취재를 한 것을 토대로 한 듯한 뭐 그런 보도를 많이 하는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인플레가 완전히 잡혔다라는 조금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 또 지금 이 인플레이션 긴축 이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상황에서 지금 휘발유 가격, 석유 가격이 또 간밤에 많이 올랐어요. 선물 가격이 거의 2%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3개월 내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또 어떻게 소화를 할지 저희가 좀 관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7월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고 있고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멘트로 뭔가 시장에 많은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번 주 중반까지는 약간은 좀 숨죽이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이폰 15, 이게 이제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일 텐데 여기에서 약간 이 고사양,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 가격을 4년 만에 인상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그래도 인상을 많이 좀 자제를 했었는데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인상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또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호의 이 출하량도 약 8,500만 대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원래 최근 2년 동안 애플에서는 요 출하량 약 9천만 대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아마 이런 공급망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지키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치인 요 8,500만 대로 출하량 목표를 잡았다라는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실적 전망치도 이렇게 내놓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보도하고 추정하는 내용들이라는 거. 애플에서는 이에 대한 확언은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는 바벤하이머 열풍이 뜨겁다고 합니다. 미국의 극장가를 완전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벤하이머는 뭐야 싶잖아요. 지난 21일 날 영화 바비, 우리 여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바비 인형, 그죠? 바비와 오펜하이머 요 두 개 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했는데 아마 마케팅을 이 두 영화 모두 엄청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주말 매출액이 요 미국에서 2억 3,55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흥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 두 개가 탁 뜨면서 그럼 이제 수혜주 찾기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혜주 뭘까요? 일단 요 바비 영화의 배급사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배급사 유니버설. 근데 요게 모회사가 또 컴캐스트거든요. 그래서 요 두 기업은 당연히 수혜주가 될 것이고, 이 바비라는 요 인형의 그 브랜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 마텔이라고 장난감 회사. 그래서 거기도 지금 수혜주로 뜨고 있고, 뭐 아이맥스, 그다음 우리 뭐 대표적으로 민주식으로 통하는 AMC,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 수혜주들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영화가 계속해서 흥행을 한다면 지금 언급했던 요 종목들도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를 하시고, 국내에서는 아마 저희 이 바비는 개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아닌가? 맞죠? 근데 오펜하이머는 8월 15일인가? 그때 개봉한다고 요게 좀 뜨는 것 같아서. 네, 맞아. 아직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나 좀 차이가 있는 게 약간 의외긴 한데, 네, 좀 뜨고 있다고 하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많다고 했는데 요즘요 밈주식들이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들썩들썩이고 있는데요. 그 밈주식 ETF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 한 1년 하면서 오늘 알았네. 그런데 제가 밈주식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요 밈주식 ETF가 있는데요. 이 라운드힐 밈 ETF 요게 밈주식들로 구성됐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공매도 비중이 좀 높고, 밈주식이 왜 우리 공매도에 맞서 싸우자, 개인 투자자들 다 같이 모여라, 뭐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좀 높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25개 종목을 편입한 그 ETF가 요 라운드힐 밈 ETF인데, 요 종목, 요 ETF의 주가 상승률이요, 올 들어서 지금 60%, 이달에만 13%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밈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 요 ETF 차트만으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요 25개 종목은 거의 2주마다 그때그때 소셜미디어에서 뭐가 제일 관건이지, 뭐가 지금 공매도 비율이 높지, 요걸 체크하면서 2주마다 한 번씩은 교체한다라는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뭐 다양한 외신에서 또 이와 관련된 분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 이 25개 종목 중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요거는 월가에서 밈주식이지만 주목해라라는 종목들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비중 높고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월가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낸 것들이 있잖아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래서 평균 목표 주가 대비해서 현재 얘들의 주가,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나를 뽑아낸 겁니다. 이거 괜찮죠? 그래서 근데 이게 밈주식이라고 해서 완전 그냥 정말 잡주들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매도 비율 높고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첫 번째 요 이노빅스. 저 사실 이 종목 때문에 망한 사람인데 네, 올 들어서 이게 57%가 상승을 했습니다. 57% 상승했는데 평균 목표 주가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52% 있는 것으로 나와서 요들 기업들은 좀 봐라라는 게 그 외신 보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가 올 들어서 11% 빠졌지만 평균 목표 주가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 35%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델타항공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잡주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게 요 델타항공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연초 이후 상승률은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델타항공도 뭐 26% 상승 여력이 있고, 뭐 여기 종목들 보면 루시드 들어있고, 예, 스피릿 항공 들어있고, 펠로톤 실내 자전거 얘들도 다 요 안에
평균 목표 주가 대비 주가 상승 여력 높은 기업 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밈주식이긴 한데 이 종목 주의해야 돼 라는 종목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업스타트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올 들어서 거의 300%가 올랐대요. 난 사실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목표 주가 대비해서 70% 빠져야 된다라는 게 월가의 이 종목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밈주식 중에서도 어떤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정말 그냥 정말 밈주식 그 열풍에 올랐던 애들한테 주의해라라는 거거든요. 그 리스트에 오른 게 업스타트, AMC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스탑,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도 또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투자 유의할 종목들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죠, 정보? 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요즘 밈주식 열풍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다우지수가 오늘까지 해서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개인 투자자 협회의 이 투자 심리 서베이 요걸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투자 심리가 거의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주에 봤을 때 강세장을 예상하는 이 확률이 제가 이 노안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이 자체가 안 보이는 건지 이거 한번 봤었잖아요. 41%였는데 지금 강세장 우리 6개월 뒤에 증시 계속해서 상승했을 거야 라고 보는 확률이 이제 51.4%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정말 뜨겁고 시장이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포모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 강세장에 내가 괜히 소외돼가지고 나만 벼락그지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투자하는 분들 많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심리의 장이라는 게 요 개인 투자 지표로 투자 심리 지표로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약세장을 예상하는 확률도 21.5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약 26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 강세장에 대한 역대 평균치가 37.5였던 걸 고려하면 지금 투자 심리가 정말 뜨겁다라는 걸 이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강세장 확률과 약세장 확률의 요 갭, 스프레드가 지금 거의 30%포인트에 달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시장이 이런 심리에 이끌려서 계속 가려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지표를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 제프리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투자 심리 지표 보고 여러분 앞으로 강세장 심리가 뜨거워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라고 제프리스에서 이제 보고서를 낸 건데요. 역대 이 강세 심리와 약세 심리의 그 갭이 30%포인트 이상 났을 때 그럼 1년 뒤에 증시가 어땠나? 12개월 평균이 어땠나 봤더니 S&P 기준으로 0.45% 상승에 그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S&P 500의 그냥 평균 상승률에 오히려 1%포인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투자 심리만 보고 강세 무조건 우리도 그럼 이 심리 따라서 베팅 이러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프리스 보고서니까 이런 투자 심리 지표는 저희가 계속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심리에 따라서 분명 증시의 영향도 받거든요. 하지만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되고 약간의 그런 보조지표로 보는 거 그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거 또 저희가 하나 알았으면 좋겠고 제프리스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순히 이런 심리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은 오히려 이 펀더멘털 특히 실적을 기반으로 돌아가게끔 점점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적을 더 봐라라는 조언도 했으니까요. 또 우리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